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지개벽 GTX 특집입니다. GTX 한 방으로 천지개벽하는 10개 역세권 입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 천지개벽 영상 1부, 2부를 보신 분들은 제가 교통 호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GTX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GTX는 지역에 따라서 일반적인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GTX의 핵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속도에 있습니다. 파주에서 삼성역이 25분이에요. 의정부에서 삼성역이 16분. 이 숫자는 GTX가 왜 일반 지하철과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존 지하철로 62분이 걸리던 거리를 딱 16분으로 약 4분의 1로 단축시켜버렸어요. GTX 역세권은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GTX 이 A, B, C 노선에 있는 모든 역세권이 대형 호재를 받는 곳들입니다. GTX 역세권 투자는 사실 가장 확실한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입지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세 곳이 되겠죠. GTX와 GTX가 만나는 곳. GTX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들. 수도권에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여기 투자하시면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봐도 이 GTX 두 개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왜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굳이 GTX 호재가 아니어도 원래부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비교적 소액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GTX가 없을 때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을 만한 곳. 하지만 GTX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지가 천지개벽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곳. 서울 주요 일자리 집중 지역과의 접근성이 4배, 5배 좋아지는 곳. 즉 GTX가 없으면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 GTX 하나로 그 불편함이 비약적으로 해결이 되는 곳.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이런 곳들 GTX 한 방으로 천지개벽하는 10개 역세권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좋아요 한번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이 10개가 어디이고 얼마나 비약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요즘 천지개벽 영상들을 쭉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GTX만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제 영상을 초기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GTX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많이 해요. GTX는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죠. 대략적으로 이 노선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개 약간 안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A노선, B노선, C노선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쭉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긴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운정, 그 다음에 킨텍스,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지나서 삼성 지나서 수서, 여기가 성남입니다. 판교 바로 옆에 들어오죠. 그리고 용인역, 현재 구성역이죠. 다음 동탄까지. GTX-B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 그 다음에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정, 의정부, 그다음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바로 밑에 양재, 그 다음에 과천, 금정, 수원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노선 자체로 봤을 때는 A노선이 가장 좀 일자리가 많아요. 서울역, 삼성, 성남까지 대형 일자리 구역의 강북, 강남, 판교의 일자리를 모두 갈 수 있는 노선이 A노선이에요. 가장 황금 노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C노선이에요. C노선은 가장 중요한 삼성역과 양재역을 가죠. 양재가 어딘지 아시죠? 강남역 밑에 있는 곳. 그리고 과천도 일자리가 좀 있고요. 정부 청사랑 기타 등등. 상대적으로 B노선이 이제 강남권을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의도, 용산, 서울역 중요한 것을 많이 가요. A노선이 가장 좋고 C노선, B노선 순이지만 셋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GTX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삼성이나 서울역을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없죠.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이 파주에서 삼성까지가 25분이에요. 이것도 되게 가깝죠. 대부분 10분대,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 내에 강남, 서울역 이런 곳들을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이 지도상의 어떤 곳에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20분, 25분 내에 다 이 삼성이나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거장들이 들어오는 곳에 모두 호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 GTX가 들어오면 대형 호재다. 지하철보다 훨씬 큰.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소액으로, 이런 곳은 너무 비싸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데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삼성 난 들어갈 수 있다. 삼성에 괜찮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빨리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삼성이나 최소한 청량리 역세권까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어중간한 곳들 말고요, 먼 곳을 봐야 돼요. 먼 곳을. 오히려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이게 지하철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쭉 깔리면 강남, 서울역 이런 데서 가장 가까운 곳이 좋아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GTX는 지하철과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이동 시간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하철은 천천히 가니까 이런 데 멀리 있으면은 이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1시간 반씩 걸려요. 아까 보여드린 이 의정부역의 얘가 바로 그거죠. 지금 GTX가 없잖아요. 지하철 타고 의정부역에서 삼성역을 가려면, 또는 강남을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지하철 타는 시간만. 실질적으로도 집에서 나와서 가서 도착하면 거의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집이 바로 역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삼성역까지 62분 정도가 현재 걸리는데, 이것도 환승을 좀 탁탁탁 기분 좋게 했을 때 얘기죠. 이걸 16분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의정부와 광운대는 이 삼성까지 접근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광운대도 서울 안에서는 그렇게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여기에 비하면 강남권이나 서울역 등을 가는 시간이 거의 반밖에 안 걸렸죠. 얘가 62분이면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30분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지하철 시대에는 얘와 얘가 30분의 차이, 왕복 1시간의 차이가 나는 건데, 이 GTX 시대에는 어때요? 이 GTX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의정부에서 삼성역이 16분이고요. 광운대에서 삼성역이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몇 분 차이예요? 10분 차이죠. 이게 비율로 보면 되게 큰데 차이를 보면 10분 차이예요. 왕복 20분 차이죠.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은 광운대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1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이면 5시간을. 근데 지금 이제 GTX에 깔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정부에 살면 광운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20분만 더 시간을 쓰면 이게 체감이 완전 다르죠. 교통 입지의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죠.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교통 입지가 의정부예요. 바닥이에요. 광운대는 그래도 한 이쯤에 있어요. GTX가 깔리면 의정부도 좋아지는 거고 광운대역도 되게 좋아지는 거죠. 둘 다 엄청난 호재인데, 누구 입장에서 이게 더 크게 받아들여지느냐, 얘 입장에서 더 큰 거죠. 왜냐면 이 의정부역은 GTX가 깔리면 입지가 확 상승을 해서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로. 그러니까 GTX 들어온 의정부역이에요. GTX 들어온 광운대역은 당연히 얘보다 높죠. 서울과 가까운데. 높은데 그 차이가 지금 이만큼이었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의미한 차이였던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와 여기는 엄청난 차이인데, GTX가 깔리고 나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X는 서울 중심부에서 멀면 멀수록 뭐가 좋다? 상승력이 좋다. 현재 바닥이니까 GTX가 깔렸을 때 어느 정도의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크다. 폭이 커도 결국에는 이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물론 밀리지만 현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GTX가 환승하는 곳이 아니면, 차라리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애매하게 근접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추천드릴 만한 도서가 있어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 라는 책인데요.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보시면 추천하는 GTX 역세권들이 있고, 그 역세권들의 몇몇 단지들도 좀 추천을 해주는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곳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원리,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내용들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니까요.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투자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 부분, 이건 GTX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자께서 GTX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이 다른 채널의 영상들에 비해서 좀 설명을 길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좋게 말하면 자세하게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GTX와 또 앞으로 신설되는 다른 철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철도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해서 앞으로 철도가 들어오는 곳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10곳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빨리 소개나 좀 해줘. 바쁜데 지금.
지금부터 쭉 10개 역세권을, 이 중에서 10개를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좀 이렇게 먼 곳들이에요. 순서는 뭐 A, B, C로 할까요? A 노선이 가장 좀 그래도 황금이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C부터 그러면 C, B, A 순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C 노선 보겠습니다. 이 C 노선 초록색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형태예요. 양주 덕정에서 출발을 해서 의정부역을 지나고요. 방금 계속 얘기했던. 다음에 이게 창동이에요.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다음에 광운대죠. 다음에 청량리, 삼성, 바로 밑에 뭐예요? 양재. 아까 말씀드렸죠? 과천. 다음에 금정, 수원인데 금정은 군포시, 과천은 과천, 양재까지는 서울. 자, 이 라인에서 제일 많아요. 4곳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밑에부터 올라갑시다. 수원부터 볼게요. 자, C노선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 끝에 있는 곳이 수원역입니다. 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2분이 소요가 돼요. 22분. 지금 수원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수원에서 강남을 22분 만에 간다고? 이래서 이게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과천에서 강남은 7분, 지금도 뭐 10몇 분 아닌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네. 수원은 어때요? 지금 뭐 버스 타고 가도 1시간이죠? 1시간 걸리는 걸 22분. 이게 확 올라가죠, 입지가. 이 수원역은 정말 1번 타자로 말씀드리기 아주 좋은 곳인데 여긴 GTX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수원역에는 1호선과 분당선만 있는데 얼마 전에 수인선이 연결이 돼서 이게 분당선과 수인선이 합쳐져서 연결되면서 수인 분당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인선이 추가가 됐고 GTX 들어오고 그다음에 KTX가 이제 KT까지만 있다가 X가 완성이 된다. 즉 좀 완벽한 KTX로 거듭난다. 실질적으로 KTX 역사만 있었지 여기서 KTX 이용하는 사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수원역 KTX를 거의 전국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울역 같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또 이 수원역 안에 또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버스가 수백 대가 옵니다. 수백 대. 이 안에 플랫폼만, 버스 정류장 플랫폼만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 플랫폼 하나하나마다 버스가 10개, 20개 이렇게 다녀요. 수백 대의 버스가 수원역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통호재가 GTX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수원역이 이미 약간 교통의 중심이고 이 GTX와 KTX까지 추가가 되는 순간 경기 남부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은 수원역이다 라고 할 만큼 바뀌어요. 여기는 교통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 근처가 이미 좀 천지개벽이 진행 중이에요. 원래 이 수원역에는 AK 백화점 딱 하나만 있었어요. 이 안에 여기 살짝 보이시죠? AK 수원역 안에 들어가 있는 AK 하나만 있었는데 바로 옆에 훨씬 더 크게 롯데몰이 들어오신 건 아시죠? 이 위에는 이제 KCC몰이라고 또 쇼핑몰이 들어올 거예요. 이 위에 사창가 있어요. 이 사창가도 수원시에서 지금 없애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쪽을 다 밀고 이 8자 3구역도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복권이 돼서 재개발도 할 거고 이 위에 신축 들어오고요. 수원 프로지오자이 수프자라고 하죠. 4,400세대 규모의 신축이 들어오고 정말 살기 좀 안 좋았다고 여겨졌던 이 고등동 쪽이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역 서쪽 아무것도 없던 수원역 서쪽도 바뀌고 있고요. 이미 좀 천지개벽 중이에요. 수원역은. 거기다가 이 GTX의 호재를 종점이고 가장 멀기 때문에 직방으로 받는다. 원래 1시간 넘게 걸리던 걸 22분 만에 주파를 한다. 그래서 이 C노선의 수원역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수원역 다음으로 추천드릴 곳을 한번 볼까요? 올라가 보면 바로 한정거장 위에 이건 지금 아니에요. 안 써요. 한정거장 위에 그래서 이 금정이 있어요. 금정은 군포시죠. 경기도 군포시. 여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현재 금정역에서 강남역까지는 한 37분 정도면 가죠. 삼성역도 43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아주 가깝진 않지만 아주 멀진 않죠. 이 43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11분으로 바뀝니다. 11분. 43분이 11분으로. 이것도 약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거죠. 엄청 빠른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학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금정역도 단순히 교통호재만 있다고 해서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 근처가 지금 사실 금정역이 원래 이 군포시에서 이 금정역의 위치라는 거는 좀 애매한 위치였어요. 지금도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 더블 역세권이죠. 근데도 사실 군포의 중심은 금정역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빌라촌들이 좀 많고 이 앞쪽이 대거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추진 중입니다. 이 금정역에서 4호선으로 한정거장 내려온 이 3본이 사실 군포의 중심이었죠. 1기 신도시기도 했고 사실 이 금정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딱히 뭐 근처에 아파트가 괜찮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들어온 여기가 이제 군포 대장인데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 찍힌 가격과 매물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지금 제가 분양권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실거래가는 여기에 가깝겠죠?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고 분양권입니다. 여기가 이미 군포 대장이 됐고 10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완전 초역세권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고요. 이게 이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10억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저는 금정역에 투자하시려면 힐스테이트 금전이 가장 괜찮아 보여요.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실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금정역 근처에 투자할 만한 곳이 좀 애매해요.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항상 이 조합 설립 전까지는요 이게 될 가능성이 반도 안 돼요 사실. 처음에 노후도나 사업성을 검토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게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정말 안 돼서 깨지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합 설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재개발 투자는 보통 조합 설립까지는 된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도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니 관리 처분인가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조합 설립까지는 좀 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재건축은 좀 그 전에 미리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재개발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있는 곳들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금정역 근처에는 그런 곳이 없고, 이 금정역에서 4호선으로 두 정거장 떨어진 3본 다음에 수리산역에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라주공 4단지 1차라는 아파트 단지와 바로 건너편, 수리산역을 가운데로 해서 바로 건너편에 가야주공 5단지 1차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수리산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면 한라주공이고 왼쪽으로 나오면 가야주공이에요. 이 두 곳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92년도 2년 정도 후면 만 30년이 되는데, 이런 곳들 한번 보세요. 요즘 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아직 그래도 약간 인간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미리 좀 될 곳을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두 아파트가 괜찮은 게 신축이 되면은 바로 출구와 아파트가 이어져 있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게, 지하철 타면 5분 정도면 금정역에 도착을 하죠. 사실상 금정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를 하면 GTX를 탑승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금정역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올라갈게요. 인덕원은 GTX 안 들어와요. 서울 중심부는 패스하고요. 바로 의정부로 갑니다. 제가 양 끝쪽 위주로 본다고 했죠. 지금 수원, 금정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의정부, 덕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GTX C노선에서는 4군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 더 강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원래 1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를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GTX 단 하나로. 이거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GTX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GTX 없으면 이 입지가 여긴데 GTX 때문에 확 올라간다, 입지가. 이게 의정부였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GTX 때문에 의정부 여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가 그럼 다 괜찮은 건가요? 의정부는 커요, 이만해요. 이런 곳들은 GTX가 별로 연관이 없죠. 송산동 이런 데서 GTX 타려면 되게 힘듭니다. 의정부 커요, 여러분. 의정부역 근처 위주로 보세요. 아니, 탑석도 7호선 들어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GTX니까 서울에서 먼 곳을 추천드리는 거지, 이 지하철 있어도 서울까지 얼마나 걸린다? 1시간 넘게 걸린다. 지금 이 탑석에서 강남 가는 거나 7호선 깔렸을 때 강남 가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지금 한 75분 걸리는 걸 한 65분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한 10분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GTX는 어때요? 원래 1시간 걸리던 거를 16분으로 줄여버린다. 이 효과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곳은 이 차이가 별로 안 큰데,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이 GTX의 효과가 이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의정부 역세권만 보세요. 의정부역은 나름 구도심치고는 신축이 앞으로 많이 예정이 돼 있는 편이에요. 이런 좀 의정부역 역세권 근처의 신축들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의정부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더 위에겠죠. 그럼 더 위에 양주, 진짜 위에 있죠. 정말 여러분, 양주 아세요? 양주?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정부 위에 양주라고 있고 그 위에 동두천이에요. 이 양주는 덕정역이라는 곳에 GTX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덕정역에서 서울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우, 정말 기가 막히죠. 실제로 이 시간에 못 가요. 버스가 하도 안 와서 최소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90분 이상 걸려요. 도저히 이 서울 가는 아예 아무 상관이 없는 위치예요. 지금 의정부가 여기에요. 여기. 거기보다 한참 위에. 양주에서도 완전 위에 쪽에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냥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사는 곳이죠. 원래는. 그랬던 곳이 어떻게 된다? 삼성역까지 23분.
여러분 23분이면 지금 지하철로 한 신도림에서 강남 가는 게 23분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GTX 깔려도 신도림이 훨씬 좋지만 어쨌든 강남 가는 시간은 비슷해요 이제. 신기하죠. 이래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의정부보다 더 여기는 완전 바닥 입지에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천지개벽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 덕정은 제가 보통 이 서이스타일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근처에 다른 곳은 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서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아직 3억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서 GTX 역세권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데 한 가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덕정역 왼쪽으로 이렇게 회천지구가 들어와요. 회천지구가 되게 큰데 카카오지도로 보니까 보이네요. 이게 지금 회천지구인데 이렇게가 여기가 옥정신도시고요. 그래서 이 회천지구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좀 없는 게 회천지구가 너무 커서 이게 위에 쪽인지 아래 쪽인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사실 회천지구는 이 위쪽이 제일 좋죠. 덕정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GTX 역세권이니까. GTX 역세권인 곳은 한 이 정도밖에 없고요. 이 덕계역이랑 또 가까우면 괜찮죠. 덕계역이랑 가까우면 이 근처에서 1호선 타고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덕정에서 GTX 탑승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회천지구와 옥정 중에 뭐 어디가 괜찮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회천 중에 좀 북쪽과 덕계역 근처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GTX를 타기에 적합하죠. 회천 중에서도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위에 쪽, 덕정역 역세권 쪽.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GTX 신호선은 다 봤어요. 어디 말씀드렸어요? 수원역, 여기 금정역, 의정부역, 덕정역 4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B노선 보겠습니다. 4곳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C노선에서 4군데 추천을 드렸고 B노선도 4군데 추천을 드릴 거예요. A노선이 2개예요. 그래서 4개, 4개, 2개에서 총 10개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 A노선이 가장 황금 노선이라면서 왜 A노선은 2개죠? 이 A노선이 너무 올랐어요. 가장 좀 황금 노선이라는 인식이 좀 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A노선은 너무 지금 집값이 오른 곳들이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좀 들어갈 만한 곳이 별로 안 남았어요. 불과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어려워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군데만 말씀을 드릴 거고 B노선이 좀 기회가 많아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좀 덜 받는 노선이다 보니까 B노선에서 지금부터 4군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자, GTX B노선 잘 보이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좌우를 그냥 쫙 횡단하고 있죠. 자, 왼쪽부터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종점은 송도역인데 원래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이 송도가 원래 조금 살기 좋은 곳이었다 보니 여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GTX 역세권 신축 같은 경우에는 8억 중반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괜찮지만 투자 가치가 있지만 조금 그래도 소액으로 가능한 곳을 좀 보시면 다음 정거장이 이제 인천시청입니다. 인천시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송도에 비해 상당히 주목을 좀 안 받고 있어요. 인천시청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저기 인천 끝에서 서울역까지 18분, 용산까지 15분, 여의도까지는 12분. 야, 인천시청에서 여의도 출근하는데 12분이에요. 이 인천시청역 다음 역이 뭐냐? 이 부평역이에요.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들어갈 만한 괜찮은 아파트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왼쪽에 여기에 이제 이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부평 2구역이죠 여기가. 대략 이쪽에 있어요. 부평역 재개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GTX 부평역 역세권에서 신축이 될 만한 곳은 여기입니다. 조합 설립까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금정역에서 말씀드렸던 추진 단계에 있는 그런 곳들이 아니에요. 조합이 이미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제 시간의 문제로 접어든 시간이 지나면 신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구역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서쪽 날개는 다 봤어요. 인천시청, 부평. 그 다음에 동쪽 끝으로 갈게요. 동쪽 끝으로 가면 이 별내도 괜찮은데 지금 별내역은 이미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서 자, 이 평내 호평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평내 호평역을 보시면 여기죠 여기. 지금 서울 가려면 죽어요 죽어. 지금 평내 호평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딱 1시간입니다 60분. 아 멀죠. 자, 이 59분이 GTX 깔리면 13분이 됩니다. 야, 거의 뭐 이동시간이 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5분의 1. 아,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정말 시간 볼 때마다 저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안 타봐서. 신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지? 네, 가능해요. 13분 만에 서울역을 가요. 청량리에서 환승하면 한 20분 정도면은 삼선역을 가고요. 신기하죠. 아까 덕정역이 생각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정말 멀죠. 이름도 생소한 평내 호평에 한번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데는 좀 너무 올랐고 딱 중학교를 아름답게 끼고 있는 단지가 보이죠. 초등학교도 길만 건너면 있고 초중학교를 좀 품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금 한 4억 8천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4년식이라 GTX 들어올 때쯤이면 조금 구축인데 뭐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고 바로 앞에가 GTX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아직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볼까요? 4억 7천,
3억 6천, 한 1억 조금 넘는 1억 1천 정도면은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GTX 역세권에 좀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서울역까지 13분이다. 자, 그 다음에 더 좀 오지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려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석이라고 있어요. 마석. 이 모란공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서울의 국립현충원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묘지가 이렇게 있는 곳이죠. 국립묘지. 이 앞에도 흥선대원군 묘예요. 좀 묘가 많아요. 이쪽이 묘가 많아서 뭐 입지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원래 GTX도 없었고 경춘선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까지 1시간 한 20분씩 걸리는데 안 좋았겠죠. 마석에서 좀 추천드려볼 만한 곳은 많진 않아요. 원래 그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 중에 좀 괜찮은 곳이 현재 35평 기준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마석 신명 스카이뷰 그린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2억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 1억 정도 상승을 했어요. GTX 역사권에서 1억 상승했으면 가장 적게 상승을 한 곳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정말 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고 거리는 실제로 걸어갔을 때 한 13분, 14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권역에 있죠. 어쨌든 GTX를 타기만 하면 아무리 뭐 마석이어도 15분이면 서울역에 도착을 한다. 놀랍게도 이 위치에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 위치에서 여기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 거리를 15분 만에 간다. 와... 신기하죠 또.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은 아파트가 학교도 끼고 있고 마석역 GTX 역세권인데 3억 7천이다? 지금까지 나온 단지들 중에 뭐 가장 저렴하지 않나요 아마? 이 외에도 비슷한 단지들이 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B라인에 4개 역세권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A노선에서 두 곳을 볼 건데 GTX A 처음으로 볼 곳은 운정역인데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더니 덕정이나 뭐 의정부나 평내 호평이나 이런 곳들과 비슷한 논리예요. 파주죠, 파주. 양주, 파주. 이제 GTX 깔리면 거리는 멀지만 시간은 멀지 않다. 지금 운정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그나마 교통이 좋은 강남까지 1시간 24분이에요. 버스로 한 번에 가지도 않죠. 갈아타야 됩니다. 정말 이 먼 길을 원래 가야 되는데 1시간 25분이 걸려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25분 만에 주파를 합니다. 1시간 25분이었던 걸 그냥 25분으로 1시간을 떼버렸어요. 왕복 2시간 절약. 너무 좋죠. 25분이면 강남까지 출퇴근하죠. 왕복 50분. 파주가. 오늘 모두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막 되도 않는 데만 얘기를 하지? 되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입지가 이 밑에 있으니까. 이 밑에 있다가 슉 치고 올라가니까. 계속 이 말씀을 까먹으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정역이 약간 애매해진 게 제가 몇 달 전에만 해도 추천드릴 때 이게 6억대였어요. 이런 데가. 이제 이 아이파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부역의 의센자가 7.5억일 때 여기는 6억이었어요. 여긴 6억이었는데 그냥 여기가 8억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8.5억 정도 해요. 그 2.5억이 그냥 올라버려서 좀 애매합니다. 여기를 추천드리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럴 거면 지금 그냥 의센자를 들어가는 게 낫죠. 여기를 8억 5천 주고 들어갈 바에는 의정부역 역세권을 7억 5천 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운정역에서는 이 역세권 쪽은 너무 올랐고 조금 왼쪽을 잠깐 보시면 갑자기 또 30평대가 5억대로 떨어져요. 약간 구축이라서 2006년식이라 33평이 지금 5억 3천 정도. 전 차라리 이런 곳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구축도 아니고 뭐 신축과 구축의 차이라고 하지만 3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얘네들도 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죠. 조금만 올라가면 초등학교고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조금 애매하면 여기 한 단계 위로. 여기 좋죠. 위에 초등학교, 아래 중고등학교. 좋습니다. 운정역과의 거리, 실제 거리 걸어서 한 18분인데 버스 타면 뭐 그래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오히려 저는 이 위쪽이 나아 보이기도 해요. 여기 신축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공통적으로 이 경기 북부 쪽 GTX A에서는 맨 끝에 운정, GTX C의 끝은 양주 덕정이죠. 덕정. 그리고 GTX B는 평내 호평 같은 이런 곳들이 사실 오늘 저의 취지에 가장 맞는 곳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운정 신도시는 너무 오르긴 해서 GTX 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투자하기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사실 저는 GTX C와 B 노선 따라서 투자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곳이 GTX A의 종점, 동탄역입니다. 동탄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탄역은 지금 SRT만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이 동탄에서 서울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지하철은 일단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뭐 위치가 아시다시피 뭐 엄청 멀죠. 한참 올라가야 용인이고 뭐 성남 나오고 그 다음에 강남 나오는데 워낙 멀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GTX가 들어오면 18분이면 삼성역을 간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동탄역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SRT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GTX A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탄 도시철도, 동탄 트램이 개통을 해서 지금 보이시죠? 다니게 됐고, 여기 이 들어오는 노선 뭐예요? 인덕원 동탄선이 또 인덕원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온다. 지금 SRT 하나만 있던 곳이 GTX 생겨, 트램 생겨, 지하철 깔려, 이런 교통호재가 좀 많아서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탄역 역세권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역세권 쪽이 조금 비싸시면 다 신축 아파트라 좀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이런 곳들 한 6억 대 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지금도 동탄 신도시는 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5회 정도 분양이 남아 있고, 여기는 이제 기타 지역에서도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동탄 청약 영상도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총 10곳을 추천드렸는데, C노선에서는 수원, 금정, 의정부, 덕정역, 그리고 B노선에서는 인천시청, 부평, 다음에 평내, 호평, 마석 이렇게 4군데고요. A노선에서는 운정신도시 동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확 감소가 되는 곳들, 그래서 입지가 바닥에 있다가 확 오를 수 있는 곳들,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거 말고 이 밑에서 바닥에서 확 오를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좀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TX 역세권 10곳을 딱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GTX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GTX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잖아요, 이런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자세히 하고 싶으신 분은 이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라는 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GTX 얘기를 평소에 워낙에 많이 하는 거를 좀 출판사에서 아셨는지 9월쯤에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책이 있다고. 사실 모두의 부동산 채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영상별 조회수를 보시면 그 어떤 재테크 채널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홍보해달라는 분들은 항상 너무나 많아서 답장도 잘 안 해요. 제가 거의 한 여름까지는 이메일도 비공개였죠. 근데 이분들은 제 영상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홍보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영상을 다 보시고 이 사람이 항상 GTX를 강조하고 앞으로 GTX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를 다 보신 거죠. 다 보시고 모두의 부동산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 책과 일맥상통한다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도 홍보 의뢰에 응해본 적이 없지만 이 담당자분께서 너무 저희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정말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번 읽어봤고, 저도 책을 보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있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좀 이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책을 집필하자는 제안도 있긴 한데 제가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제가 그럴 시간은 없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서들을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뢰가 오는 도서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서들만 선별하고 또 선별을 해서 가끔씩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투자처를 찾는데 머리가 아프시다면 이 GTX 역세권으로 들어가시면 웬만해선 차익을 보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